이게 안타까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잃은 50대 부부의 사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목숨이 너무나도 아까운데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를 냈던 버스 운전사의 오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벌을 받겠지만 버스 운전사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 그것이 오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할 수 있다면 내 목숨과 맞바꾸고 싶다. 버스 운전사는 오늘 기자와 만나서 오열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사고 가해 버스 기사 김모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어땠느냐? 이틀 연속 일 안 터라 4시간인가 5시간밖에 못 잤죠. 몸이 뻐근하고 피곤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이미 버스 앞바퀴 아래 앞서가던 승용차가 깔려 있었다. 버스 기사도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빡 졸았던 것 같다. 운전이 힘들었는가? 하루 운전대 잡는 시간만 16시간이다. 하루에 자는 시간은 5시간도 채 안 된다. 근무 시간을 줄여보려고 동료들과 수차례 회사의 버스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었다. 회사에선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기자들끼리는 이러다가 큰 사고 난다라는 말을 몇 번 했다. 기자가 어려운 질문을 꺼냈습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버스 기사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그저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밖에.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과 맞바꾸고 싶은 심정이다. 현재 심경을 물으니까 나에게도 아내와 딸 셋이 있다. 가족, 특히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고3 막내딸에게 미안할 뿐이다. 이 버스 기사도 고3 막내딸을 둔 한 가족의 가정이었습니다. 김도민 박사님, 물론 운전 중에 졸아서는 안 되죠. 졸음운전 때문에 안타까운 2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 버스 기사를 대놓고 손가락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더더욱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누가 진짜 가해자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분명한 잘못이 있지만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운전대를 잡기 전날 동안에 하루에 거의 뭐 10몇 시간이 되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고 새벽에 들어서 쪽잠을 자고 다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참변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이런 운전기사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이 보장돼 있는가에 대한 여부부터 따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재 경기도에 있는 버스 업체들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갖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한다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인데 그중에 회사에 나와서 일하고 잠깐 쪽 휴식을 취하긴 하지만 그 일하는 시간이 10몇 시간이 된다라면은 결국 집에 돌아가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저께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급하게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하게 되는데 영장을 발부받아 갖고서는 오산시에 있는 버스 회사에 들어가서 운행 일지부터 모든 것들을 압수수색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버스 기사가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주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번 사건이 비단 하루에 이번 주말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번 봉평터널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좋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들 특히나 이 대형 화물차라든지 운전하는 기사들이 4시간 일하고 쉴 수 있는 기간을 줬지만 실제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또 마땅치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정부에서 발언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그 규정을 만들어 갖고서는 운전 기사들이 도로에서 더 이상 이렇게 쉼 없이 운전하면서 피해가 있지 않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5시간, 18시간 운전을 하다가 결국 이 같은 사고를 낸 이 버스 기사, 할 수만 있다면 목숨과 맞바꾸고 싶은 심정이다. 고개를 숙였는데요. 처벌 수위가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처벌 수위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졸음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위는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되고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이 5년 이하까지 나올 수 있다. 상당히 약한 징역은 아닙니다.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 측이 일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전자 김 씨가 숨진 50대 부부 유가족 등과 합의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2주일 후쯤에 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도 조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사건 한번 좀 더 면밀히 파헤쳐 보겠다. 과연 이 노동시간 등도 들여다보겠고 합의 상황도 한번 좀 지켜보겠다. 경찰도 하여튼 여러모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지금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별도의 그런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 교통사고라는 것은 누구도 내가 진짜 이 차를 몰고 저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그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고의성은 없는 거죠. 그런 결과를 바라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연히 실수로 저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만약에 저 버스 운전기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유가족들이 되겠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서 아까 말했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물게 되는데요. 실제로 2016년 7월 달이었죠. 작년 7월 달에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졸음운전 사고를 내고 4명이 사망했던 그런 사고에서도 1심에서 금고 4년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에 이제 유럽에 연수를 갔을 때 유럽에 있는 대형 버스 운전기사들은 절대로 8시간 이상 운전을 안 합니다. 근데 8시간을 이제 움직이고 나서 저희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조금 더 어디까지만 더 이동해 달라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더니 다른 운전기사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는 참 굉장히 후진국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